무력이랑 자존감이랑 뭐랑 연결돼 있냐라고 여쭤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답을 하자면 예스인데, 보통 이제 무력이 자존감에 연결되는 포인트는 뭐 어렸을 때 내가 돈 때문에 차별받거나 돈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았어, 혹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한 걸 내가 관찰했어, 혹은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봤어. 그래서 이제 그거 돈에 대한 어떤 결핍이나 상처가 있는 거죠. 그럼 그 이제 상처를 잘 치유해야 되는데,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돈을 강박적으로 모으고 돈을 뭐 과시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는 사람,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무시 안 받으려고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욕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이제 가치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. 네. 본인은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. 본인이 이제 무력이 있는 거죠. 돈을 버니까. 요 케이스는 약간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반박? 요런 느낌으로 사는 걸로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동생만 챙겨, 난 너무 슬퍼, 난 나한테라도 해줄 거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외적인 형태로 보상을 하는 건데,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. 이게 물욕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. 사고 싶다기보다 내 그 공허한 마음, 내 부족한 애정, 이거를 어떤 소비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. 딱 그 케이스잖아요. 지금 사고 나면 후회하고 안 쓰는 거 사고 막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뭔가 이걸 사야 될 것 같고 약간 쓸데없는 소비로 가는 건데, 궁극적인 원인은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상처,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주루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, 소비만 한다고 사실 내 어떤 욕망, 내 바람이 채워지진 않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돈도 못 모으고, 이게 계속되면 돈도 못 모으고, 뭔가 정작 진짜 필요한 시기엔 돈이 없어서 뭐 사지도 못하고,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. 착실하게 그냥 돈 모으고 살아도 되는데, 아마 제가 분석한 게 맞을 거예요. 본인한테 저런 걸 사준다고 해도 또 본인한테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아닐 수 있어요. 뭐 사주긴 사줘도 정작 정서적으로 힘들 때 챙겨준다거나 이런 건 또 안 해주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상처 치유와 자존감 회복이 핵심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뭘 사더라도 공허한 마음 들걸요? 산다고 해도. 제가 뭐 늘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정서적으로 힘들 때 챙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. 본인 알고 있어요. 주변 사람한테는 잘하고 있을 거니까. 주변 사람들이 뭐 슬프대, 뭐 외롭대, 그럼 뭐 선물만 사주고 땡치나요?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프대, 그럼 갑자기 뭐 돈 100만 원 입금하고 끝?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. 그쵸? 그거 나한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게 왜 못하냐? 엄마 아빠가 일단 안 해줬고, 나한테, 남동생한테는 해줬을지 모르지만 연습을 안 해봤고, 필요성을 잘 모르겠고, 어색하니까 안 하고, 혼자 하려니까 또 어렵고, 요 과정이라서 이게 본인에 대한 엄청난 성찰로 해결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죠. 혼자서는 약간 이런 거죠. 뭐 근육 운동 같은 거예요. 내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몸짱이 돼야 건강해져.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. 내 의지가 부족하니까 하다 말아, 운동 안 했다 보니까. 근데 이제 PT 막 300만 원, 500만 원 막 긁었어. 할 수밖에 없어요, 사람이. 그런 계기가 필요한 분일 수도 있다. 본인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유형은 아닙니다. 제가 만났던 뭐 여러 사람들과 사실 비슷해가지고. 그렇죠. 지금 K 장력 컨텐츠 왜 마음에 와닿았을까요? 본인 얘기니까.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느낌. 그렇죠. 공감이 정말 잘 되는 주제였구나. 다행입니다.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은 아직 안 드는 상태인가 봐요. 뭔가 이게 뭐 살면서 문제가 된 게, 그러니까 불편하고 뭔가 공허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게 최소 20년 넘으셨을 텐데 아직도 뭔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을까? 그렇죠. 삶이 원래 이러다 보니까 바뀌지 않겠지? 뭐 비슷하겠지? 그렇죠. 맞아요. 요겁니다.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약간 원래 살아온 게 이건데 뭐 바뀌겠어요? 하는 건데, 그러면 이제 심리상담이나 이런 멘탈 쪽은 다 망해야 돼요. 달라질 거 없는데 뭐라 해. 오은영 선생님 직업 뭐라 갖고 있어요? 이런 삶이 아닌 것도 당연히 있죠.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도 있는데 다른 삶이 될 수 있죠.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내가 바뀌고 싶냐. 안 바뀌고 싶으면 안 돼요.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. 살 안 빼고 싶어, 못 빼는 거지. 뭐 어떻게 빼. 근데 빼고 싶은 사람, 그러니까 열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빼요. 하지만 나는 햄버거, 피자, 치킨이 좋아, 난 그걸 먹고 살 거야, 그러면 살 못 빼요. 아무도 못 빼요.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건 내가 변할 수 있을까? 라는 것보다 난 정말 변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필요한 건데,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약간 문제의식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
지금 이 상태로 쭉 갈 거라는 것도 깨야 되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문제가 뭔가를 되게 강하게 알려드려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슬프지만 이게 좀 가혹하지만 좀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강하게 안 말하면 그냥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5년이고 10년이고가 너무 아까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이렇게 20년 살아왔으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하고 이제 5년 10년을 날려먹고 그 다음에 절 찾아와요.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안타깝죠. 이게 뭐 자존감이 낮아서도 그럴 테지만 약간 문제의식, 어떤 급박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. 이를테면 암에 걸렸다고 해볼게요. 그럼 나는 주위 사람들도 뭐 살다가 암 걸리니까 그냥 나 이러다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. 분명히 병원 가서 빨리 검사 받고 그 명의 찾아서 살아날 방법 찾을 거란 말이에요. 그 방법을 찾는 이유는 이게 생존과 관련돼 있으니까. 이게 암은 생존이랑 연결이 딱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은 생존이랑 딱 연결이 안 되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뒤로 미루는 거죠. 그래서 만성화되는, 사실 암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냥저냥 어떻게든 어쩌겠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. 본인만의 잘못은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